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도 날씨는 추운 것 같고요. 아무쪼록 이때는 환절기 조심하셔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TV 플러스가 한국에 진출한다는 소식이에요. 다음 달에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행이 결정이 됐죠. 관련돼서는 제가 계속 소개해드렸었는데 갑작스럽게 들려왔던 소식입니다. 사실 이게 약간 눈치챌 일들이 있었습니다. 애플이 국내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었고 OTT 서비스에 들어갈 만한 작품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계약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들렸었죠. 아니나 다를까 아예 러쉬가 들어오게 됐네요. 자, 애플 TV 기기가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애플 TV는 셋탑박스를 이야기를 해요. 저도 집에 한 대가 있는데 최근에 5세대가 등장했지만 전 그전 세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쓰는 이유는 일단 설명부터 드리면은 애플 TV 기기를 여러분들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TV랑 붙여놨었을 때 셋탑박스 역할을 해요. 그 애플 TV도 볼 수 있고 그 안에 유튜브 앱도 깔아서 유튜브도 바로 재생을 시킬 수가 있고 뭐 웨이브나 왓챠도 요즘에 지원해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면은 영화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것들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요즘엔 스마트 TV가 다 지원해주긴 하지만 스마트 TV가 이런 것들 지원하지 않았을 때에는 거의 유일하게 애플 TV를 통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니터하고 여러분들의 폰 그리고 패드 이런 것들을 쉽게 연동시킬 수 있었죠. 자, 바로 그랬던 기기인 애플 TV도 정식으로 발매가 된다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콘텐츠도 나왔어요. 닥터 브레인이 선보이게 될 예정입니다. 비용은 얼마냐? 월 구독료가 6,500원이고요. 7일 무료 사용하고 난 다음에 유료 전환이 된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원래 애플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애플 뮤직도 마찬가지고 아이폰을 구매하더라도 1년 정도는 무료가 들어갔었거든요. 그 혜택이 적용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애플 원 요금제입니다. 구글은 구글 원이라는 요금제를 가지고 있죠.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 패밀리 요금제로 해서 가족들끼리 공유해서 용량을 많이 쓸 수 있게 만든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 애플 원은 말 그대로 애플 원 모든 걸 묶어 놓은 겁니다. 애플 TV 플러스 이번에 소개했던 것들이죠. 애플 뮤직, 아이클라우드 플러스, 그리고 애플의 아케이드라는 게임을 다 같이 포함한 요금제입니다. 이게 50기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월에 14,900원이에요. 그런데 패밀리 요금제라면요, 200기가 용량을 주고 월에 29,000원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9,000원. 비싼 금액이죠. 그런데 6명까지 가족 구성이 가능해요. 그 얘기는 6명을 여러분들이 모으게 되면은 월에 3,400원을 내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죠. 상당히 저렴해지기 때문에 친구들 6명이서 이걸 나누시게 되면은 꽤 괜찮은 서비스가 아닐까? 그 생각해보게 되네요.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애플원 요금제 같은 경우에도 1개월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애플 뮤직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아이폰을 구매하신 분들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괜찮네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5,400원씩 3,400원씩 6명을 모아서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애플 TV 플러스가 한국에 진출까지 하기 시작하면서 OTT에 대해서 경쟁이 벌어지는 건 2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는데 2021년, 2022년에 꽤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애플 TV 플러스에서 볼만한 게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넷플릭스 정말 많고 디즈니도 볼만한 게 많잖아요. 근데 애플 TV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언제적 건데 애플 TV 처음에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었던 게 그 C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SE. 여기에 주인공이 그 누구냐?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원래 왕자의 게임으로 유명했었었고 그 다음에는 아쿠아맨으로 나오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주인공이 된 작품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이야기 들었었는데 아직까지 이 작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볼만한 게 없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국내 시장에 걸 끌어당겼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작품들 오징어 게임 이런 걸로 해서 선두주자로 또 올라갈 수 있게 됐듯이 애플 TV도 국내에 있는 작품들을 많이 투자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이럴수록 점점 요즘에 지리산 제가 정말 기다렸던 작품인데 그거 나오면서 이슈 많았거든요. 재미있다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CG가 별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PPL 엄청 들어가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보면서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PPL 없다라는 거거든요. 뭐 없을 수야 없겠지만은 대놓고 하는 거 없잖아요. 갑자기 어색한 장면에서 물을 마신다라든지 이런 거 없으니까. 애플 플러스가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오면서 국내 컨텐츠 업계에 다시 한번 더 재밌는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당황스러우셨던 분들 많으시죠? KT가 어제 오전에 통신 장애에 빠졌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히게 흔들어지는 건 문제는 큽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못 듣는 경우가 생겼고 줌으로 수업하던 개인들도 당황스러운 일들이 속출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다가 사무실에서 혹은 집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다행스럽게도 어제는 별도 사무실에서 다른 회사에 가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없긴 했었습니다. 증권사 HTS도 접속 오류가 있었었고요. 상점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했었었네요. 이것 때문일까요? 제가 계속해서 아니다. 그건 아닐 텐데. 테더링을 걸려고 테더링도 잘 안 붙어지더라고요. 피해는 좀 커졌죠. KT에서 처음에 이걸 디도스 공격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우리 디도스 하면 깜짝 놀라갖고 야 큰일 났다 했던 때는 이게 큰일 나는 거기는 한데 좀 오래전 얘기죠. 이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아무데나 걸 수 있는 무기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 끝이 북한을 지목했었거든요. 그럼 대부분 수긍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요새는 좀 달라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캐기 시작했죠. 이게 진짜? 라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건데 KT가 디도스 공격에 빠졌더라도 이렇게 장애까지 있게 되면은 그동안에 보안 서비스에 엄청난 많은 투자를 했었을 텐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참 문제가 컸었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도스가 아니라 라우팅 오류가 원인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이것도 석연치 않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명하는 거는 기본이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재발 방지를 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게 누군가의 잘못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일이 돼서는 안 될 거예요. 핵심은 잘못을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 문제니까요. 이게 돼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신 거 이게 아닐까요? 피해 보상입니다. KT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본 거잖아요. 전화가 안 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사무실이 KT의 보안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아예 들어갈 수 없거나 나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증권사 쪽으로 오게 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 매수 주문을 내야 되는데 매도 주문을 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이거 입증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한 피해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피해 보상에 대한 의무는 없어요. 이 기준이 약관상 연속 3시간 동안 장애가 있어야지만 피해 보상이 있게 됩니다. 국민통신사로 알려진 KT, 여기서 생긴 네트워크 대란인 만큼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응책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페이스북 접속 오류가 일어났었을 때 페이스북으로 싱글 사인온 처리라는 많은 곳들이 들어갈 수 없었다 라는 이야기 들었었죠. 그때에도 야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나로 가입을 하지만 다른 것들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카카오 로그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KT, SKT, LG, U+, 세 개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죠. 뭐 해외도 뭐 10개, 20개씩의 통신사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장애가 발생했었을 때 적어도 절대로 장애가 일어나서 안 되는 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있는 것들 튼튼하게 다시 한번 보안 점검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NH농협은행이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NH가 메타버스의 진심이죠. 이 게임은 NH 독도버스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름처럼 독도를 무대로 한다고 합니다. 독도 주민증을 발급받으면요 땅을 구입해서 집하고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낚시를 하거나 농사 등을 해서 포인트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얻은 포인트는 워런뱅크 이거하고 연동을 해서 금융상품 가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는 금융상품 가입?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몇천 포인트를 얻게 되면 이자를 좀 더 준다라든지 뭐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좀 들고요. 좀 애매합니다. 우리가 어떤 섬에 정착한다는 건 동물의 숲이랑 비슷할 것도 같은데 이게 게임에 금융을 넣는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칭찬할 만하지만 이게 어려운 시도거든요. 어떻게 해도 재미가 없기 쉽습니다. 일단 시도라서 박수를 좀 보내야 될 것 같고요. 흥행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연령층을 아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전 연령층을 아우를 정도의 게임이 되려면은 모노폴리아 같은 게임이 돼야 돼요. 그거는 경제학 공부에 대한 것들이 물리기 시작했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랑 시대의 베스트셀러와 같이 맞물리며 성공했던 게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예 전 연령층이 아니라 타깃을 좀 좁히면 어떨까? 그 재미 요소가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투자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실제 돈과 연동이 될 수 있는 걸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귀여운 캐릭터를 통해서 승부를 보겠다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아이들을 위한 경제 교육용 게임인지 아니면 정말 재밌게 한판 즐길 수 있는 게임인지 이게 좀 명확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 한번 해봅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은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IT에 대한 이야기들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NH농협은행 메타버스 게임 내년에 출시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었었고요. KT의 오전 통신 장애에 대한 이야기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들려드렸던 거 애플TV 플러스 한국 진출한다는 이야기. 이게 제일 반가운 소식이죠.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전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출근길 IT 소식이었습니다.